우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분산 분석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단별량 변수와 그리고 다별량 분산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별량 변수에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종속 변수가 하나였을 때는 모두 단별량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연비에 미치는 차종의 효과 그리고 도로 상태 효과, 연비라는 것이 바로 종속 변수죠. 그래서 연비가 하나가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되고 거기에서 차종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1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안오버가 될 거고, 도로 상태와 차종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2원 분산 분석이 될 거고, 아니면 두 개보다 더 많은 지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 멀티웨이 안오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설명에서는 1원 분산 분석과 2원 분산 분석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별량 분산 분석 마노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노바 테스트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것. 우리가 아까는 종속 변수는 늘 하나였고 거기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였는데, 독립 변수 말고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노바라는 건 뭐 어떤 것의 준말인가 하면 이 Analysis of Variance AN을 땄고 O를 따고 BA를 따서 아노바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를 다른 말로 반응 변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반응 변수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의 이 독립 변수라는 것들이 얼만큼 유의한 건지, 이 독립 변수가 반응 변수에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확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불량률이라는 것에 작업자의 성향 아니면 공장의 어떤 형태 그리고 기온에 대한 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독립 변수가 불량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자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 반응성 그리고 변동성을 보시고 싶을 때 여러분들 아노바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산 분석에서의 가설은 이 모평균, 각각의 집단의 모평균이 서로 일치한다, 다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차이가 없다. 여러 가지 비료를 달리 줘봐도 아니면 다른 자동차를 줘봐도 연비는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분산 분석의 가설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 게 바로 아노바 테스트에서의 그런 유의미도를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모든 모평균의 수준이 같다이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차이 나는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의 집단을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남자 여자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이렇게만 분석을 하면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배울 T테스트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세 개의 집단 1, 2, 3학년이 실제로 같은 평균값이 같나 다르냐, 여기 안에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고등학교 1, 2, 3학년별로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한번 해봐야 되고요. 1학년 3학년 또 한번 해봐야 되고요. 2학년, 3학년 해서 T테스트를 각각 3번을 해봐야 됩니다. 3번을 해볼 걸 우리가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바로 아노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셔도 여기 3번에서 우리가 컨비네이션 3컨비네이션 2해서 총 3번을 해야 되는 이 각각의 비교를 우리가 한 번만 해가지고도 우리가 분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험 계획법.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그 물질이 정말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 시간을 단축하는데 크리티컬 팩터인지를 실험해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법에서 아노바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실험 공법을 사용했던 집단, 그 전에 공법으로 했던 집단,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사용해서 했던 집단, 이것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품질 관리 그리고 시장 조사, 마케팅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이용한다는 걸 아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어떤 요인,
각각의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는데 이 사과를 잘 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비료를 잘 주는 게 사과를 잘 열리는 건지, 아니면 품종을 달리해서 품종을 잘 선택하는 게 사과를 더 많이 열리는데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나무 1, 2, 3, 4, 5는 여기서는 품종이 아니고 표본이에요. 그냥 샘플. 1번 표본, 2번 표본, 3번 표본, 4번 표본, 5번 품종이 다 같다는 동질의 집단에 비료만 A, B, C를 달리 줘본 거예요. 그래서 비료 A를 줬을 때와 비료 B를 줬을 때, C를 줬을 때 평균값을 쭉 구하니까 평균 비료 A에서는 25가 나왔고요. 비료 B에서는 35가 나왔고 비료 C에서는 2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단 전체 15개의 샘플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내니까 29인 거예요. 근데 29를 보기에는 비료 C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비료 A나 B는 또 25개, 35개 분산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비료라는 게 수확량의 절대적인 요인이 정말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비료가 얼만큼 돈을 들더라도, 코스트가 들더라도 이 비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비료라는 하나의 요인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보시면 표본 평균 간의 분산, 여기 보시면 이 전체의 평균, 이 안에서 분산값이 있을 테고 표본 내에서 분산, 같은 비료를 썼는데 1, 2, 3, 4, 5번의 편차일 수도 있죠. 이 A, B, C를 줬던 이 편차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무별 편차일 수도 있죠. 그래서 표본 간의 분산과 표본 내에서의 분산, 이 두 가지가 다 이 전체 분산에는 전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쪼개서 보면 표본 평균 간의 분산, 표본 평균 간의 분산 플러스 표본 처리 내의 분산, 비료 같은 비료를 써도 표본 처리 내에서 분산값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비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늘 수확량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의 우연한 변동폭인지 아니면 정말 비료를 달리 줘서 올 수 있는 이 표본 평균 간의 분산인지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은 설명이 가능한 변동분에 설명이 불가능한 변동, 이 지금 비료 A, B, C에 대한 평균의 변동값은 설명이 가능한 변동이죠. 우리가 전체 비료에 대한 설명값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분산인에 반해 비료 A를 똑같이 줬는데도 이렇게 평균이 달라지고 분산이 커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분산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오차에 대한 변동, 우리가 어떤 실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오차에 대한 변동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에 대한 변동값인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한 변동인지, 그래서 설명 가능한 변동이 오차 변동보다 훨씬 더 유의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동일한 품종 나무, 사과나무를 6그루 이렇게 심어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2개의 나무만 이렇게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모두 비료를 주지 않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키운 경우, 그러면 여기서 지금 2개의 이 나무에서만 현격하게 수확량이 커진다면 이 비료에 대한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변동값이 크다면 이 비료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한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고, 여기 안에서 이 각각의 제곱의 합에 대해서 F 테스트를 해주는 게 표본 평균 내에서 분산 간의 평균 간의 분산, 그래서 집단 내의 변동이 집단 간의 변동에 얼만큼 의미하고 있는지 그 크기를 바로 F 테스트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F 비율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F 테스트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전체 변동이 있을 때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값이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의 값,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변동분의 설명 가능한
변동이 1보다 크다면 바로 요인이라는 것이 비료를 줬던 변동이 훨씬 더 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설명 가능한 변동보다 훨씬 더 큰 1보다 작은, F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비료에 의한 수확량의 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큰 개념을 제가 이제 도식화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것을 비료에 대한 효과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F값, F 검정이라고 보고, 이 아노바 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F값을 보시는데, 이 F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늘 외우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F값을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엑셀에서 마지막 그 통계 테스트를 해보면 유의 수준과 계산된 이 P값을 통해서 이 F값을 여러분이 그 P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정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요인의 개수가 하나인 것, 그래서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완전 임의 설계법, 요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설계에 있어서의 샘플은 랜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법이나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법이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randomized 블록 디자인, 블록을 하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블록 안에서 반복이 없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의무화된 블록 설계법이 있고, 두 번째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사법은 인자가 두 개인 경우에 그 인자의 크로스텀 교호작용까지 보는, 그래서 인자가 두 개인 요인 설계법 팩터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분산법을 사용하는 것, 이 안에서 사과에 대한 가죽 야구곤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세 사람의 작업 능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세 사람 작업자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이 작업자 A, B, C의 하루에 가죽 야구공을 이제 생산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1일 3일에 조사한 결과, 9일이 조사한 결과, 13일, 18일, 23일 이렇게 랜더마이즈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사한 부분의 작업자 A, B, C에 대한 생산량을 보고 전체 평균값을 보면 24, 28, 29입니다. B, C는 거의 비슷하게 생산한 것 같은데 A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업자 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각각의 변동 오차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를 주고 이렇게 가설을 돌리게 된다면, 아까 보신다시피 통계적 데이터 분석에 이론 배치법을 들어가셔서 이런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 그리고 유의 수준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설 검증 파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요약표에 나와 있는 분산 분석, 여기서 보시면 처리, 각각에 대한 합평균 분산값이 나오고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 FB가 4.46이죠. 1보다 크죠. 우리가 설명 가능하지 않는 것분에 설명 가능한 것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설명 가능한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기에 맞춰서 P값도 0.05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 5%, 틀릴 확률 5%라고 설정했던 5%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와서 우리가 각각의 작업자별 작업량의 차이는 크리티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작업자별 이제 이 평균값이 다르다라고 가설 검증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작업자 간의 평균 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여러 이 이제 통계 패키지마다 나오는 값은 똑같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분석에 대해서 집단 간, 집단 내 이렇게 해서 집단 간에 대한 평균의 제곱, 집단 내의 평균의 제곱, 이걸 가지고 우리가 F테스트 값으로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엑셀에서 했던 것 그 도구와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중 비교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 이제 요인이 두 개였을 때 하는 방법을 이제 이런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가 아니라 이 안에서 랜더마이즈드 블록 디자인, 임의화된 블록 설계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러한 실험 단위를 하나의 이 차종 A, B, C와 도로 시내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블록 디자인을 통해서 이 블록 안에서의 이쪽의 변동치와 이쪽의 변동치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단 간의 변동, 아까는 우리가 전체 집단 내에서의 평균, 집단 간의 평균치와 집단 내에서의 평균치를 봤다면, 이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법에서는 전체 변동 안에서 이 블락 간의 디자인, 이 고속도로 하나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차이, 그리고 차종에 대한 차이,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동 차이를 가지고 오차가 어디가 훨씬 더 큰 건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2A 아노바를 이렇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분선 분석 돌리는 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사법, 여기서 보시면 고속도로, 시내 비포장도로, 아까 블락으로 설정했던 것을 한 번 더 세 번씩 우리가 똑같이 반복했을 때, 세 번씩 반복을 했을 때는 이 차종 A, B, C가 고속도로, 동일한 고속도로에서 세 번 실험을 하게 되겠죠. 실험을 한번 세 번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차종에 대한 효과인지, 아니면 시내와 차종에 대한 효과인지, 비포장도로 차종에 대한 효과인지를 우리가 두 개를 크로스하는 텀을,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가설이 바로 이제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교호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원 분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고려하셔야 될 게, 이 이원 분산 분석에 있어서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 팩터들에 대해서 같은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실험의 횟수가 같은 각각의 요인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그 안에서의 변동폭인지, 아니면 그 요인 간의 변동폭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만 보셔도 우리가 근무를 오래 한 것이 안에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인가, 아니면 그 판매 지역이 할인점이냐, 전문 매장이냐, 재래시장이냐, 아파트 단지인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근무 연수와 판매 지역이 같이 크로스해서 더 상승하는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반복이 있는 경우에 가설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알파와 베타가 동일한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게 근무와 판매 지역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별도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해서 상승이나 상쇄가 되는가, 이 수준별 조합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꼭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호작용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다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이렇게 판서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판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보조 자료를 줍니다. 이런 보조 자료 저번에 T테스트 분포도 한번 드리면서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면서 거기에서 5% 유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에 표시해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증대된다. 그러면 교호작용에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쇄 효과라는 것은 음식에도 늘 뭐 궁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마토를 먹는 데 있어서 설탕을 뿌린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이 파괴돼서 음식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게 되면 체내에 설탕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토마토가 갖고 있는 무기질과 비타민 B1을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토마토와 설탕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은 서로 상쇄시키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쇄시키는 교호작용에 상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 플러스 이펙트를 마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이펙트를 마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전체 평균값, 교호작용에 있어서 평균값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크로스 이펙트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산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검정 결과 해석까지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세 가지 품종에 대한 보리의 비료를 달리해서 수확량은 다음과 같다. 보리 품종 간의 평균 수확량이 같은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시오. 그래서 보리 품종 간의 평균 수확량에 대한 가설. 그럼 품종에 대한 수확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가설이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비료 간의 수확량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인이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되겠죠. 행에 대한 요인, 열에 대한 요인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과 열에 대해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원 배치법 2A 아노바를 쓰시면 되고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 안에서 이 품종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 범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품종 A, B, C가 이렇게 열로 구성이 되었고 비료는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비료 이 부분이 행이 되겠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이 38, 35, 3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FB 값이 1.049, P 값이 0.43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P 값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행에 대해서 각각 비료에 대한 수확량에 대한 차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 0.05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품종에 관한 차이 한번 볼게요. 품종에 관해서 품종을 달리해서 수확량을 냈을 때는 41, 41.3, 30.6 이렇게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분산값도 보시면 13, 1, 13, 36.3 이렇게 나왔어요. 분산값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열로 한번 보시면 품종에 대해서는 FB값 6.62가 나왔고 P값 0.0538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 5%로 했을 때 품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분산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체중 감량을 했을 때 트레이너 1번 트레이너와 2번 트레이너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와 B와 C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와 트레이너를 선택했을 때 이 두 가지 요인 외에도 프로그램과 트레이너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했을 때 더 상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호작용까지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샘플 집단입니다. 이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셔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확인 누르시고 여기 가셔서 구분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입력 범위에 설정하시고 표본당 행수는 트레이너 한 트레이너당 3번씩 우리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3번씩 트레이너 2에 대해서 3번씩 그래서 3이라고 기입을 하시고 유의 수준은 0.05로 하셔서 출력 범위는 이 트레이너 아래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 그래서 트레이너 1과 2에 있어서의 각각의 관측수 부분 프로그램 1, 2, 3에 대한 이 평균 합과 분산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시면 트레이너 1이었을 때 프로그램 별로는
2.06, 2.4, 2.3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 트레이너 1과 2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이 2.06, 1.5가 나왔고요. 2.4, 2.3이 나왔고요. 2.33, 2.36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사한 값을 보시면 아까 인자 우리가 이 행에 대한 부분, 트레이너 1번, 2번에 대한 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열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프로그래머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에 대한 효과 0. FB 값은 1.62가 나왔고 P 값은 0.22가 나왔어요. 그래서 0.05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트레이너가 몸무게, 체중 함량의 크리티컬 팩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A, B, C에 대한 열에 대한 효과, 지금 A, B, C에 대한 열에 대한 효과는 지금 평균에서도 보시다시피 1.78, 2.35, 2.35 두 개는 비슷하게 나오나 하나가 좀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 FB 값 5.20 그리고 P 값 0.023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작죠. 그래서 프로그램별 우리가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는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크로스하는 거, 프로그래머드 어떤 트레이너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해서 더 상승하는 거나 아니면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호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FB 값 1.20이 나왔는데 P 값은 0.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B 기각치도 3.88이 나왔고요. P 값 보시면 0.05보다 크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교호작용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크로스 이펙트로 상쇄나 상승하는 효과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반복이 있는 경우, 반복이 없는 경우, 이거 여기 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하나의 요인이 몇 개인가, 요인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인가, 그리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한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